반영돼야 되고요.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기능 구조의 선행학습 이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표준화 전략, 그리고 사용자의 직무,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접근성 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명확성이 필요한데요. 사용자가 개념적으로 쉽게 인지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오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UI가 필요한 이유는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은 노력으로 구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한 방법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 단축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정보 제공자와 공급자의 원활하고 쉬운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UI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를 보면 기존에는 단순하고 체계적이면서 구조화된 기능 중심 관점에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UI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방법을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기업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 요구와 필요 기능을 중심으로 UI를 공급함으로써 실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자 요구 기능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품질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 특성 도출은 아키텍처 방법론에 정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봤었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의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품질 등급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품질 요구사항의 특성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먼저 기능성에 대하여 실제 수행 결과와 품질 요구사항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용 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등과 관련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관찰하기 위한 품질 기준입니다. 먼저 적절성, 정밀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호환성 등을 점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뢰성인데요.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또는 작동되는 시간 동안 의도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보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회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허용성,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인터페이스 결여 시에도 특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성, 소프트웨어 고장과 그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데이터를 복구하고 성능의 수준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회복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사용성에 대해서 본다면,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를 정확하고 쉽게 인지 가능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해성, 학습성, 운용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할당된 시간에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가, 이게 효율성인데요. 먼저 시간 효율성과 자원 효율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응 시간, 처리 시간 및 처리율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과 그 지속 시간에 따른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지 보수성이 있는데요.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한가, 분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성 등이 있겠고요. 이식성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많은 추가 작업 없이 얼마나 쉽게 적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적용성,
설치성, 대체성 등이 있습니다. 대체성은 특정 운용 환경 하에서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사항, UI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은 크게 시스템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기능적 요구사항과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약 조건들을 설명하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적 요구사항을 보면 시스템의 입력으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시스템의 출력은 또 무엇인가,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시스템이 어떤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는 효율성, 사용성, 효율성, 신뢰성, 유지보수성, 재사용성 등 품질에 관련된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용기술 등 시스템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비용이나 일정 등 프로젝트 계획에 관한 요구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UI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먼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본다면 목표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활동사항을 정의한다, 그리고 뒤에 뭐 인터뷰라든지 등등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적, 기술적인 요소를 깊게 이해하여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적, 기술적 목표가 확정되면 UI,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고요. 인터뷰 시 주의할 사항은 사용자 리서치 시작 전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후에 취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리서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사항을 본다면 초기 비전과 기대치에 대해서 먼저 사용자, 고객, 회사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과 일정 확인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술적 제약과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전략과 사업 목표, 프로세스의 책임자 선정과 회의 일정 및 계획 작성, 우선순위의 선정, 개별적인 단위 업무를 구분하는 그런 작업들이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진에 대하여 프로젝트를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경영진 내의 서로 다른 UI, UX 개발 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진행하는 상황을 본다면 인터뷰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여러 명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다수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개인의 중요한 목소리를 놓칠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각 인터뷰는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구사항 요소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데이터 요구사항,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델과 객체들의 주요한 특성에 기반한 데이터 객체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에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동사형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요구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데이터 및 기능 요구, 제품 품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사항으로는 제품 출시의 데드라인, 그리고 개발 및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스템의 준수사항 등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약사항의 변경 여부 등등을 또 확인해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황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본다면 요구사항 정의의 가장 기초적인 시나리오를 뜻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과 낙관적인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시스템 작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개발하는 서비스의 모습을 상상하는 단계이며
사용자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작성해야 되며 같이 동작하는 기능들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통합되어야 되고요. 정리된 리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술해야 됩니다. 작성된 시나리오는 외부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보드가 있는데요.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산출 문서이며 정책이나 프로세스 및 콘텐츠의 구성과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구축하는 등 이런 서비스를 위한 대부분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그 단계는 메뉴 구성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적인 요소인데요. 레이아웃이나 글자 모양, 크기, 색상, 그래픽에서의 일관성 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보드를 설계하는 건데 화면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UI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또는 성능, 구현 기능성, 그 다음에 가능성, 그리고 운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요구사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기능을 간략한 형태로 구현한 시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두 정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 보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프로토타입의 지속적인 확장과 보강을 통해서 최종 설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어원은 이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대량 생산에 앞서서 미리 제작해보는 원형 또는 시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작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을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는 원초적이라는 뜻의 프로토타이포스의 그런 그 음을 좀 따오고요. 그래서 최초라는 의미의 프로토스, 그 다음에 뭐 인상이라는 뜻의 타이포스, 이런 것이 합성된 그런 단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UI에 있어서 프로토타이핑이란 추후 구현될 시스템의 골격으로서 사전에 시스템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의 기초 모형이 될 것을 수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은 설계의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1차 검토 후 수정, 2차 요구사항을 반영, 그래서 최종적인 시제품 완성, 이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단계입니다. 사전에 프로토타입을 먼저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설계될 UI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수정, 보완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오류들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소요되는 총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활용면에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프로토타입은 설명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며 특히 고객과 개발 스펙을 논의하는 등 그런 설득이나 이해를 돕는 그런 UI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검증을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 스펙을 작성하다 보면 화면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먼저 제작을 해 봄으로써 사전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타입 작성 후 확실하지 않으면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검증함으로써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검증을 위한 것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상세 내용을 보면
UI 프로토타입 전략은 확정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UI 전략을 실체화하는 과정이고요. UI 디자인 작성 이전에 미리 화면을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UI 프로토타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용자를 설득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개발 시간도 감소하고 오류를 사전에 발견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가능한 한 다 들어주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모든 요구 사항을 중간중간 다 들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문서 작업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그 문서가 부실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UI 프로토타입 작성 도구와 방법을 보면 아날로그 방법과 디지털 방법이 있는데, 아날로그는 그냥 종이와 펜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근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물이 디지털로 만들어져서 파일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수정이 용이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워포인트나 아크로벳 또는 비지오 등등등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HTML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UI 프로토타입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프로토타입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계획 수립 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범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토타입 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프로토타입 목표를 확인하는데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기능과 관련된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성능과 관련된 것인지, 개발 환경에 관련된 것인지, 이거 어떤 부분을 고객과 협의해서 명확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의 기간과 비용을 확인해 보면 가급적 프로토타입에 투입되는 기간 및 비용은 최소화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증할 범위를 너무 넓게 잡거나 기간을 많이 잡으면 고객이 원하는 목표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산출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은 실제 개발에 그대로 참조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발된 UI를 실제 개발 시에는 참조만 하는 수준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산출물은 정확히 챙겨야 되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수준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면 프로토타입은 작은 범위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소 기간 내에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프로토타입에 투입되는 기간 및 비용을 최소화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고요. 검증할 범위를 너무 넓게 잡거나 기간을 많이 잡으면 원하는 목표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UI 프로토타입 계획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은 프로토타입의 목표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큰 목표는 아키텍처를 검증하는 데 있죠. 이외에 각종 가이드를 확정하고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공통 모듈 확보하고 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설계 기법이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선을 프로토타입의 목적으로 잡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환경도 확인해야 되겠죠. 솔루션이나 인프라, 그리고 분석과 설계 및 개발, 테스트 가이드, 베타 버전도 확인하고요. 프로토타입 개발에 필요한 각종 환경, 툴들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걸 마련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아키텍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실제와 가까운 프로토타입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용 서버를 미리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프로토타입의 일정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키텍처가 확정된 이후에 프로젝트의 실제 분석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진행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프로토타입의 목표를 아키텍처 검증만으로 한다면 프로젝트 개발 이전에 완료해도 무방한데, 대형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토타입은 대략 1개월 정도로 잡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분석과 설계 가이드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기간을 잡을 경우 2개월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범위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키텍처의 핵심이 되는 UI를 프로토타입의 범위로 잡는데, 아키텍처 요소 중에 위험이 많은 요소를 범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요소를 판단할 때는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부분적인 인가, 이 개발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인원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타입의 역할은 리더, 솔루션, 인프라, 그 다음에 개발 환경 리더, 공통 모듈 개발,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자. 대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할 때는, 기준으로 할 때는 리더도 필요하겠고요. 솔루션 담당 파트타임, 그 다음에 인프라 담당 파트타임, 개발 환경 리더 겸 공통 모듈 개발자, 프로토타입 개발자 서너 명 등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입 아키텍처 검증을 한다면 기수립된 아키텍처로 주어진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인프라 환경이 가능하다면 아키텍처 요소 간의 성능을 측정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아키텍처에 대한 검증 요소는 품질 속성별로 존재할 수 있으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모든 품질 속성을 보여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일부 구간의 성능 측정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 라는 것이 여기서의 제한사항입니다. 프로토타입 이슈 및 해결책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슈를 모두 취합해서 보고하고, 프로토타입에서 나오는 이슈의 대부분은 아키텍처 요소 검증 중에 발생하며 분석, 설계 이슈와 개발 환경 등의 이슈가 추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이슈가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것이며,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발생한 이슈와 해결한 이슈의 종류별 개수를 취합하여 결과 보고하는 것이 좋고, 프로토타입 리더가 날마다 이슈를 취합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서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가이드를 확정하는 것은 검증하려고 한 표준 가이드, 분석이나 설계, 개발, 테스트 가이드 이런 것들을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은 실제 개발과 유사하여 각종 가이드를 실전에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가이드를 적용하는 게 좋겠고요. 프로토타입 개발 생산성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 또 시간 전략 등등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타입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시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입의 결과 화면 위주가 되겠죠. 이것을 고객과 PM, PL 개발자 등등에게 보여주어서 시연을 하고요. 프로토타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화면 위주로만 시연하지 말고 분석된 내용, 설계, 개발, 테스트 내용 등등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확정된 가이드 및 개발 환경 구조,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공통 모듈 등을 같이 소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UI 프로토타입 제작과 검토하기 내용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UI 표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의 원리를 확인하게 되는데, 구축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 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 원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개발 요청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이 페이퍼 프로토타입은 이 아날로그 프로토타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적합한지 확인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는 제작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페이퍼로 해도 되겠죠. 제작 비용이 적을 경우, 업무 협의가 빠를 경우. 그런데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면 재사용과 편집이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산출물과 비슷한 효과를 필요로 할 경우는 미리 만들어 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된 전문가가 있을 땐 빨리빨리 디지털 프로토타입도 제작해 놓을 수 있겠죠. UI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유스케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스케이스 개요, 액터, 이벤트 흐름, 기본사항과 추가사항, 그 다음에 처리 내용 등등을 모조리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I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되죠. 실질적인 제작에 앞서서 UI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를 먼저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고요. 작업 담당자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도출되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처럼 수행해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작업 담당자가 1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프로토타입을 종이나 디지털 등등으로 종이로 할 때는 먼저 직접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나 편집 도구 등등을 통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할 때는 개발을 해야 되겠죠. 프로토타입은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작성 또는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여 요구사항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추가사항이나 보완을 위해서 다양한 제안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프로토타입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고요. 작업 담당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서 수용하여 보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결과물이 완성된 후에는 3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재점검을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최종 승인 완료될 때까지 3단계와 4단계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이핑을 작성해야 되겠죠. 페이퍼로 또 디지털로 작성하게 됩니다. 디지털로 작성할 때는 직접 코딩을 HTML 코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화면 구조를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표현되는 각 요소들을 설계하는데 각 입력 요소들의 형태와 입력 방법에 대해서 구상, 화면 요소들의 배치에 대해서 구상, 이렇게 구상하는 거죠.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요소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은 앞서 초기 작성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HTML 등등으로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앞에 했었던 그런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의 수행 과정과 같은 겁니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은 뭐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형태로. 앞서 초기에 작성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HTML 기반의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상세에 이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에 페이퍼 프로토타이핑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UI UX 엔지니어와 향후 적용할 UI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죠.
먼저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사용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구축할 시스템의 설계 시 필요한 기능들을 추론해보고 또한 발견된 기능들 가운데 불필요할 수 있는 부가 기능들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행위 순서를 규정하는데요. 구축할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며 어떤 단어가 검색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등도 점검해야 되겠죠.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을 해봅니다. 구축할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을 설계하는 경우 올바른 커서의 시작 위치 등등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UI 적정성도 확인해야 되겠죠.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UI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계속 뵙기로 하죠.